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둘 다 30대 후반인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은 11월로 날짜 잡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점은 지지난달 상견례를 한 직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년 연애했고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회사 선배의 후배였던 그 사람이 SNS에서 저를 보곤 선배를 조르고 졸라서 이뤄진 소개팅이었고 3개월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구애했고 선배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푸시 아닌 푸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이 급할 것 없다고 생각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봐왔던 모습에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 못 본 것이거나 그 사람이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에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성실하고 남자답고 사교성 좋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남자였습니다. 이해심도 많다고 생각했고 배려심도 깊다고 생각드는 일들이 연애 때 많았었고 저는 예의, 배려 이런 것을 중시하는 편이고 부끄럽지만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평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넓단 소리를 많이 듣고 산 편입니다. 상견례 직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달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시기적인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모든 일은 결혼이 확정되었다고 느껴지는 시기 이후였습니다. 그 전에는 단연코 이런 비슷한 일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에서 식사 후 어딘가로 급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허겁지겁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한 지 2, 3분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트름을 정말 꺽 소리 내며 했습니다. 놀란 저는 지금 뭐 하냐고 짜증을 냈고 아마 더럽다 예의 없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사람의 반응은 그냥 트름이 나왔다 어쩔 수 없었다 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트름을 하고 식사를 한 직후라 속도 더부룩하고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나도 모르게 나왔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중이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말을 잠깐 멈추고 속으로 삭히든가 아니면 좀 진정이 된 후에 말을 했어야 했고 다시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제 얼굴을 마주보는 와중에 거의 제 얼굴에 마주대고 트름을 했습니다. 역시나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2번째는 카페에서 음료를 사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스 음료였고 그 사람은 따뜻한 아메리카노였고 얇은 커피 스틱이 꽂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정차했고 그 사람은 뚜껑에 꽂힌 커피 스틱을 열린 창밖으로 휙 던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했냐고 묻자 그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걸 왜 창밖으로 버리냐, 걸리적거리면 나를 주던가, 뒀다가 나중에 버리면 되지 않냐 했더니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며 그게 왜 문제냐는 식으로 되묻다가 제가 짜증을 낼 것 같았는지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말로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3번째는 고깃집을 갔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하기도 했고 술을 마신 2사람의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커플은 둥근 테이블에서 옆에 앉아서 벽에 기대앉은 채였고 위치상 저는 그 커플을 보려면 고개를 완전히 옆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있던 그 사람은 15도 각도로만 꺾어도 2사람을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2사람의 좀 개인적인 얘기가 들렸고 술에 취해 주변이 신경 쓰이지 않는지 큰 소리여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흘깃거리길래
얘기 소리가 들려도 자꾸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예의가 아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흘낏거리다가 결국 커플 중 남자분이 왜 계속 쳐다보냐고 화를 냈고 죄송하다고 본의 아니게 얘기가 들렸다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와서 그러지 마라. 너도 만약 그런 상황인데 누가 흘깃거리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했더니 알겠다고는 하지만 아까 가게 안에서 얘기할 때 그랬으면 싸움 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변명은 얘기 소리가 들리니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었다입니다. 이 역시 얘기 소리가 들리면 쳐다보게 되는 게 본능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드로즈 속옷을 입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자꾸 손으로 바지 위로 중요 부위 근처의 속옷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식당에서 차에 타기 직전, 직후 등등 하려면 어디 구석에 가서 하던지 길 가다 말고 무슨 짓이냐 하면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합니다. 가끔 으슥한 길에서나 밤중에는 차에 타기 직전에 바지 지퍼를 열고 정리하는 듯한 모습도 봤습니다. 혹은 휴게소에서 내려서 운전석 문 열어둔 채로 제게 등을 돌린 채로 바지를 벗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섯째는 식사 후 제가 아무래도 그 사람에 비해 조금 느리게 먹는데 제가 다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일 때쯤이면 앞에서 이를 쑤십니다. 혀로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하길래 놀라서 뭐라고 했더니 딴에는 가린다고 한 손으로 가리는 듯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거면 화장실을 가던지 왜 사람 앞에 두고 그러냐고 하니 제가 다 먹었으니 이제 하는 거고 밥 먹고 있는 사람 놔두고 화장실 가기가 좀 그랬다며 역시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어쩔 수 없었다입니다. 이에 꼈는데 그걸 제 앞에서 굳이 정리해야 하는 게 어쩔 수 없었다입니다. 가끔은 계산대 앞에서 이쑤시개를 가져와 차까지 걸어가는 중에 정리합니다. 저도 나중엔 그냥 못 본 척 했습니다. 여섯째는 앞의 일들을 이 여섯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숙박업소를 가거나 해도 저는 꼭 가운을 입었고 가운을 못 입거나 할 때는 최대한 불을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도 불편하다고 노래를 불러서 속옷은 입고 돌아다니게 뒀습니다. 아닐 때는 제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왜 부끄러운 척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알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다른 사람의 알몸을 보는 것도 굳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합니다. 20년 가까운 친구와도 목욕탕 같이 간 적 없고 엄마와도 어느 나이부터는 간 적 없고 집에서 샤워하고 나올 때도 꼭 샤워 가운 걸치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알 거 다 아는 사이고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왜 그러냐고 하지만 그냥 불편합니다. 본인이 굳이 보여주겠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집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거랍니다. 퇴근해서 씻고 나오면 속옷만 입은 채로 집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 거라길래 싫다고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본인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옷을 입은 채로 지내는 게 불편하고 잘 때는 속옷까지 다 벗고 자야겠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싫고 요즘처럼 너무너무 더울 때는 이해해 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싫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 입장은 너 보기 좋으라고 내가 불편한 걸 감수해야 하냐 이겁니다. 제가 위에 이 얘기들을 쓴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은 결혼하면 위에 했던 행동들 앞에서 트름하고 이쑤시고 하는 일들을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신들은 그것을 당당하게 할 것이며 제가 거기에 지금부터라도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껏 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내가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어도 옆에서 볼일을 볼 것이며 본인의 의지로 화장실 문을 연 채로 볼일을 볼 수도 있고 방귀도 편하게 끼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면 그런 걸 같이 하거나 그런 게 용납되는 여자를 만났어야 한다입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조차 방귀도 끼지 않고 끼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볼일 보는 모습을 부부라는 이유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쑤시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너는 방귀 안 뀌고 너는 트름 안 하고 너는 코도 안 파냐? 입니다. 나도 그 모든 것들 다 하지만 네 앞에선 하고 싶지 않다인데 이 사람은 부부니까 괜찮다입니다. 대체 내가 괜찮지 않은 부분을 왜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서 언성이 높아졌고 저랑은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으니 파혼하자고 합니다. 파혼 소리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저러니 황당하네요. 제가 하는 생각들이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묻자니 객관적인 얘기를 못 들을 것 같고 솔직히는 이 사람에 대한 주변 평판이 워낙 좋아서 다들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럴 리가 하는 반응일까봐 싫습니다. 혹은 남자들 다 그런다, 남자답네 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지기 친구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저와 성향이 비슷한 친구라 위에 얘기 중 한 가지만 얘기했음에도 기겁을 하고 같이 흥분하게 되는 바람에 정확한 상황 판단이 되질 않네요. 2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들을 2달 만에 다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저러고 살고 있으며 부부가 되면 당연하다고 합니다. 연인일 때야 예의 차릴 순 있지만 결혼한 후에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사람의 말을 모른 척 믿어보려고 하다가 오늘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살다가 5년, 10년쯤 됐을 때 하나씩 자연스러워진다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시작부터 저런 것들이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러고 산다면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다들 저게 당연한 모습인가요? 제가 숨 막히는 사람인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모든 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가 어쩌겠어, 파혼하자는 소리에 제가 겁먹고 이해하겠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먼저 파혼하자는 소리를 못한 게 짜증나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편한 사이일수록 예의는 지켜야 하고 특히나 저런 부분은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한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싫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런 현상에 대해 상대방에게 미안해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너는 당연하게 이해하라는 듯한 그 사람의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이외에도 산속이긴 하지만 화장실을 5분 전에 지나왔는데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다며 노상방뇨를 합니다. 역시 산속이긴 했지만 산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며 편하게 뀌던 방귀들. 본인 말로는 그건 산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어서 역시나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정말 숨 막히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이 파혼을 받아들일 거고 계속 이렇게 숨 막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남녀 사이 문제로 글을 쓰게 되네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인 돌싱이고 남자친구와 동갑 연애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대기업에 다니며 미혼입니다. 힘들 때 옆에서 늘 든든히 지켜주며 기념일에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언제나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만난 지 오래되어 애정 표현은 그다지 많이 하진 않지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해줍니다. 저희는 서로 핸드폰을 공유하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우연히 회사 여직원과 연락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얘기는 저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쉬는 날이나 어디 놀러 가면 여자 쪽에서 본인의 셀카를 찍어서 보내놓은 게 자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는 사진도 있고 점심에는 둘이 산책도 가는 듯 합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말을 하지 않았으나 시험 보는 것도 남자친구가 어디 시험장으로 볼 거다 하니까 여자 쪽에서 그럼 같이 가자고 말도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같이 보고 나면 커피나 밥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전에 폰을 바꾸기 전에도 이런 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남자친구는 저와 대화하듯 똑같은 말투로 연락을 주고받더군요. 그 여자 직원은 남자친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고 상대도 현재 돌싱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본인 사진을 여자친구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엄연히 여자친구 있는 것도 다 아는데 말이죠. 본인 놀러 가면 가는 거지. 셀카를 굳이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시험까지 같은 날 같이 가야 할까요? 전 남편도 회사 직원이랑 처음에는 동료로 연락만 하는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되어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혼하게 됐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걸까요? 저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깨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연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전 그래서 친구 관계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그 여자가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능력도 있어서 조금 불안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심이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전에 쓴 일로 잠시 다툰 후에 서로 잘 풀었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여자친구가 개인 사진 보내는 걸로 안 좋아한다고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이혼 못 하셨다고 해서 풀렸던 참입니다. 그런데 어제 남자친구가 회식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몸이 힘들어서 일찍 들어오고 그 여자분은 늦게까지 회식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식 끝나고 잠시 통화 중에 TV 다 보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어차피 자기도 지금 아는 남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해봐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TV 다 보고 남자친구에게 통화 끝났냐고 물었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회식 자리에서 윗사람한테 터치를 당했는데 남자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한 건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자친구가 자꾸 걱정을 하길래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더니 집에 이미 들어갔다고 하길래 잘 위로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친한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던가요? 왜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혼했더군요. 남자친구가 잘못 얘기한 거라며 이혼했다고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남자 동생과의 연락도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번 일로 이 여자를 남동생이라고 하고 이혼 안 했다고 하더니 이혼도 한 사람이고 걱정하는 게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일을 겪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지 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이 여자분 일로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바람피지 않는다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매너 좋다는 거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늘 저만 보고 예뻐하는 것도 충분히 알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혼 사유가 남편의 외도 문제였기에 그쪽으로는 너무 잘 아니까요. 남자친구는 그 여자분과 사적인 카톡도 지우고 없더라고요. 그 전에 카톡 후에 전화한 듯 하던데 삭제되어 있길래 버릇처럼 음성 녹음을 듣고 말았어요.
여자분이 윗사람한테 터치를 당한 후에 제일 먼저 남자친구한테 연락한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하고 계속 우니 제가 올 때랑 똑같이 달래고 지금 내가 갈까? 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자기가 거기 가면 이상해진다고 어떻게 가냐고 다시 말하더군요. 그리고 여자분이 자기가 조금 있다가 나가서 전화할 테니 꼭 받으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그 여자분은 회사에서 남자친구를 언니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어서 하는 말이 언니한테만 말하는 거라고 내가 많이 믿고 의지하는 거 알지? 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듣고 나서 기분도 안 좋고 왜 들었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기분이 안 좋아서 또 싸우게 되었는데 차마 음성 파일까지 들었다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나한테만 잘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울면서 말하니 저보고 정신병이고 자기 보러 회사 다니지 말란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자는 당신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거슬린다 식으로 말했는데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저와는 다르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니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결국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여자 일로 또 이러면 헤어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소갈이 중입니다. 제가 정말 정신병일까요? 저도 음성까지 들은 건 잘못된 건데 남편이랑 그런 일로 이혼해서 잘 안 되더군요. 여자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자기가 데리러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도 왜 남자친구를 믿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예민하고 정신 이상일까요? 심리치료를 다녀야 할까요? 두 번째 추가. 어제 제가 간단한 회식 후에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전화 중에 또 싸웠습니다. 결국 음성 들은 거 다 말했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해줬어야 하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나 다른 사람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어야지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나오라고 했으면 넌 나갔을 것 같다니까 다 씻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다른 사람을 보냈겠지 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저 상황이면 올 거냐니까 온다더군요. 그리고 해결됐냐면서 묻고 다음 문제로는 왜 여자가 널 의지하고 믿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해하지 말라더군요. 그냥 이해하지 마. 이러면서 불안해하니 앞으로 회사 얘기는 저한테 일절 안 한다네요. 제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아니까 얘기 안 한대요. 그냥 서글퍼서 막 울었습니다. 그전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일로 달라져 버린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 사이 아니라고 인사라도 시켜줄까 라고 했으면 오해도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계속 울고불고 난리치니 자기가 만난 여자 중 최악의 여자라고 질린다고 무섭다고 합니다. 전부 제가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 사람에게 최악의 여자라니 정말 답답해져만 가네요. 말투도 이제 달라졌어요. 헤어지진 않았는데 말투가 많이 변한 게 느껴지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세 번째 추가. 마음이 자꾸만 답답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회사 여직원과 친한 건 알지만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한 행동과 톡의 개인 사진이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한없이 착하고 저에게 다정하고 언제나 신경 써주고 저희 엄마한테도 잘 챙기는 모습들 보며 정말 행복하면서도 자꾸만 불안하네요. 엊그제 제가 좀 아팠었는데 걱정하는 모습과 제가 울 때 달래는 모습이 그 여직원한테 한 행동과 말투가 똑같아서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그냥 다 그런 건지 나한테만 하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하고 걱정하고 우리 누구 하면서 달래는 게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원래 다 저러는 건지 헷갈리고, 어차피 나한테만 하는 것도 아닌데라며 진심을 외면하고 자꾸 불안해지네요. 그 여직원이 아무리 유부녀라 해도 요즘에 유부녀 유부남이라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지는 않잖아요. 불륜도 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회식이든 저녁 식사든 혹시 그 여자도 가나? 그 여자가 또 같이 가자고 한 거 아닌가? 하면서 싫어지고 괜히 미워지고 혹시나 그 여자가 또 그런 일을 당해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같이 있다가 그러면 어쩌나 싶고 달래주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진 않을까 하고 의심이 드는 이런 제가 정말 싫어지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년을 연애했습니다. 현재 나이는 31살이에요. 남친이랑은 28살에 직장에서 만났는데 그땐 IT 직종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만난 지 1년 됐을 때 운 좋게 제가 IT 계열 공기업으로 이직이 되었고 이직된 저를 보고 남자친구도 계속 이직하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되고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고는 현 직장의 경력도 쌓였고 나쁘지 않으니 꾸준히 다니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남친과 저는 같은 직종이지만 다른 팀이라 업무적 마찰은 없습니다.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2살 연상이에요. 혹시 예전에 돌아다니던 글 중에서 로또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1등 로또로 만들어서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는 글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 기사로 봤을 때 그냥 웃고 넘겼어야 했는데 솔직히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제가 이직해서 연봉이 남친보다 조금 높아졌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아무래도 야근에 주말에도 일하기도 했거든요. 만나는 시간이 줄은 것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찌들어서 컴퓨터랑 씨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친은 업무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 그냥 저 혼자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서 종종 남친 회사 가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남친이 다니는 회사는 저도 다녔기에 다들 친합니다. 자격증 공부하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턴 너무 비꼬는 거예요. 또 놀고 있냐? 그럴 거면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어차피 일 다 알잖아. 이런 식으로 퇴근하고 제 전 직장이자 현 남친의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뭐 몇 번 도와주긴 했는데 그전 상사들도 여전히 저를 아래 직원처럼 부리고 남자친구가 자꾸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저보고 야식을 쏘라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라 야근 직원이 많아야 7에서 10명 정도인데 한두 번은 기분 좋게 살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일하다 잘 돼서 나간 거니까요. 근데 번번이 남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무엇을 사기를 모두 있는 곳에서 요구하고 그걸로 본인이 마치 산 것처럼 직원들에게 생색내며 으쓱해 해요. 나중에는 통보식으로 배달을 시키고 싫다고 말하면 엄청 비아냥거립니다. 퇴근하고 할 일도 없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는 둥, 여기 일 힘든 거 알지 않냐는 둥, 이직하고 제가 변했다네요. 변했겠죠. 사람은 꾸준히 변해가니까요. 태어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점점 자격지심에 우러나오는 비아냥의 정도가 심해졌지만 이직에 몇 차례 실패하여 낙담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 계속 받아주었습니다. 정확히는 3번이고 그중 2번은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넣었네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만나서 쓰이는 모든 돈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2~3배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대충 1.5배 정도 더 버는데 일하는 시간은 본인이 10이면 저는 5인데 돈은 1.5배 더 버니 사실상 2배 이상 더 버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야 된대요. 네, 그렇게 그 성격 받아주면서 2~3년을 더 만났어요.
솔직히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고 하면 돈과 직장 때문에 자격지심 부리는 거 빼면 정말 다정합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단 한 번도 약을 사다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날, 그 다음날이라도 약이랑 작은 먹거리를 사들고 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사는데 부모님한테도 성격이 참 서글서글하고 저한테 잘한다고 인정하셨어요. 문자나 카톡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 없다면서 친구들 다 부러워해요. 애정 표현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매일 질리도록 해주고 있어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오빠 나이가 33살이다 보니 중소기업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 이야기하다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게 문제였죠. 그러다 제가 저 위 기사를 읽은 겁니다. 애인에게 가짜 로또를 줬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처음엔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이런 짓을 왜 하지? 싶은 거예요. 그러고 말았어야 됐는데 근 2, 3년간 저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돈 안 드는 애정만 주고 있는 오빠의 진심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 돈을 쓰긴 썼네요. 아프다고 하면 종합감기약 혹은 타이레놀 사왔네요. 어쨌든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니까 계속 해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남친이나 저는 IT 쪽인데 조작 로또 하나 못 알아볼까 한 것도 사실이고요. 회사 동료가 쓰는 모바일 로또 어플에서 화면을 캡처해서 전송받아 솔직히 진짜 조잡하게 조작했습니다. 얼마나 조잡했냐면 저는 아이폰인데 직장 동료 폰이 안드로이드라 화면 상단에 표시 아이콘들이 다 안드로이드용으로 떠 있는 거 그대로 썼으니까요. 그렇게 조작한 로또를 품고 화요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야근하는데 또 치킨이랑 닭강정 이런 거 사들고 가서 주고 구 직장 상사에게 오늘은 남친 좀 일찍 퇴근하면 안 되냐고 졸라서 퇴근했습니다. 치킨만 먹으니까 맥주 생각난다고 저희 동네 근처 호프집 들어가서 맥주 시켜놓고 오빠 내일도 야근이면 이번 주말은 좀 쉬냐? 내일은 가정의 날인데도 일하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맞다. 오빠 나 로또 당첨된 것 같아. 하면서 사진 앨범 속에 있는 그 조잡하게 조작한 로또 당첨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서 1등은 너무 티날 것 같고 2등으로 조작해서 보여줬네요. 이날이 화요일이었고 저는 그 전주 발표된 번호로 조작을 했는데 솔직히 조작할 땐 당첨금을 몰랐는데 그 회 2등이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당첨 맞지? 맞지? 이러면서 핸드폰을 넘겨줬고 오빠는 유심히 보더니 이거 캡처 화면인데 이걸로도 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된다고 하더라. 공식 어플로 사서 저장한 거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보면서 이거 당첨금 얼마야? 와, 너는 진짜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러면서 기쁘다기보단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제 폰을 놓질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본 대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이걸로 우리 뭐 할지 생각해 놓으라고 웃으면서 오늘은 내가 다 쏜다 이러면서 화장실을 갔다 왔고 일부러 한 3분 정도 있다 갔더니 정말 문자 그대로 테이블엔 맥주 502잔과 제 폰, 기본 안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왜냐면 그 호프집은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 남친이 화장실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판의 글들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 설마 한다는데 저는 설마 아닐 거야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대번에 아 가져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제 폰을 들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안 받더라고요. 카톡을 보내려고 카톡을 켰는데 남친이랑 대화 목록이 없네요.
항상 채상 위에 떠 있고 나간 적이 없는데 대화 목록이 없네요. 솔직히 그땐 왜 없나 그 생각보다는 대화 상대에서 남친을 찾아 카톡을 보냈어요. 어디 갔냐고. 딱 어디 갔어?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카톡으로 지한테 로또 당첨하면 전송하고 증거 안 남긴다고 대화창 나간 것 같네요. 제가 막 찾아다니진 않았네요. 솔직히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자책만 하고 있었어요. 보통 공기관은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칼퇴근을 독려합니다. 어디는 전산을 다 끊어버린다는데 저희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독려합니다. 그래서 칼퇴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퇴근 전에 습관처럼 카톡 켜서 봤는데 그 순간 일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바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다시 카톡 보냈어요. 어디냐고, 로또 가져갔냐고. 퇴근길에 연락 오대요. 카톡으로 너 이거 조작한 거지? 이렇게요. 나는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해서 잠깐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이렇게 보냈더니 또 한참 답이 없고 그날 밤 12시가 다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면 손찌검할 것 같아서 톡으로 얘기한다. 너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왔어요. 왜 적반하장이냐고. 그게 사람한테 손찌검할 일이냐고 보냈는데 일이 안 사라지네요. 그 후로 제 톡이고 연락이고 다 차단. 저도 정이 떨어져서 굳이 제가 먼저 찾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흘렀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친이 화났다고 사과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제가 짓궂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4년 중 근 3년을 그 비위의 자격지심 다 받아주며 만났는데 그런 작은 해프닝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남자였나 싶으면서 솔직히 홀가분해요. 저도 남친이랑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다시 연락 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잘했고 좋아했으니까 잘해준 거라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한데, 그래, 이걸로 헤어질 거면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다만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쪽팔릴 일이라 여기 주절거려 보네요. 이 글을 끝으로 이제 미련도 좀 털어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글로 정리를 해놓으니 조금 객관적으로 보여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수월한 것 같아요.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